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 주변에 오시면 남들보다 몇 배, 많게는 수십 배 비싼 비용을 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10배, 20배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법무사 등에 주고 의뢰를 하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지급명령, 채권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판결문 등의 집행 권한을 받고 나서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 3군데를 압류한다고 하면 실제 비용은 10만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 주변에 있는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50만원, 100만원, 어떤 경우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죠. 얼마 전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어떤 법무사를 통해서 채무자 은행 계좌 4군데를 압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사에서 은행 계좌 압류 한 군데당 42만원씩 총 168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양심도 없고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법비용은 거의 사기 수준의 비용이라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사무실로 채권자분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엄청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전화가 정말 수도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당한 대우와 비용을 지급하죠.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은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게 당연하듯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 중에는 양심적으로 그리고 채권자의 아픔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받아 진행하는 곳도 많죠. 하지만 일반인들을 법률 용어 몇 마디로 홀리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요구해서 자기들의 실속만 챙기는 사무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양심적이고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실들까지 같이 사기꾼 취급받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 비용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어렵고 낯설어서 또는 이해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법무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법이라는 것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정말 개소리 중에 개소리입니다. 법은 그 절차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고 평등하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제 방송에서 그 내용들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법비용의 실체를 저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제가 법률 용어와 비용 내역을 이해하기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자신이 직접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법무사에 의뢰를 했을 때 들어가는 합리적인 비용이 얼마인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돈을 떼인 분들이나 법원 앞에 와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로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살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떼이는 경험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 용어나 법적 절차가 낯설어서 혼자 하기 힘든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마다 힘든 사정으로 법무사를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서기료나 비용을 주고 의뢰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정말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을 100만원 이상씩 주거나 채권 압류 비용으로 60만원, 70만원 이상씩 주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법적 절차 비용의 진실, 그리고 합리적인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소송사건은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사건은 그 사건마다 사건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엄청난 비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뢰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실력과 경력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소송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너무 많은 사건과 분쟁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님과 대화하여 그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측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소송을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하시는 분들은 청구하시는 금액, 즉 소가 3천만원 기준으로 인지대, 송달료를 합하면 2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법적 절차들은 채권자분들이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 권한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들입니다. 그럼 두 가지의 용어만 먼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인지대입니다.
자, 인지라는 건 수수료나 세금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이는 종이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법원에 각종 서류를 신청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편지나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주는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자, 이것도 쉽게 말하면 법원에 민원인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인이나 기관에 우편 등을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채권자들이 내 돈을 받기 위해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이겠죠. 자, 우선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3천만 원 기준으로 지급명령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비용은 인지대 14,000원, 송달료 61,200원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총 비용은 75,200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은 돈 10만원도 들어가지 않는 저렴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법률 용어 자체가 보기 싫은 분들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법무사에 의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적당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법무사 서기료 15만원에서 20만원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안팎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 하나 하는데 70만원에서 80만원, 아니 100만원 이상 비용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수억 원대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에 인지되는 소송과 다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50만원 이상 달라고 하는 곳에는 절대 의뢰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을 주고 의뢰하시는 분들은 바보고 정말 호구 그 자체를 인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증 등의 집행 권한이 있는 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 제일 많이 하는 법조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해서 채무자의 경제 활동이나 가정 생활을 압박하고 통장에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절차겠죠. 그 신청 사건의 이름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될 것입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 채권자분이 은행 계좌 4군데 압류하는 비용으로 168만원을 법무사에 지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정말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채권 압류를 하는 인지대는 4,000원입니다. 그리고 송달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채권자는 1명, 채무자도 1명, 제3채무자 은행도 한 곳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송달료는 36,600원입니다. 그럼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치면 총 34,600원이겠죠. 하지만 보통 은행 계좌 한 군데를 압류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를 압류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법무사에 168만원을 줬던 채권자가 했던 것처럼 채무자 은행 계좌 4군데를 압류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런 경우에는 송달료만 추가하면 됩니다. 은행 한 군데를 추가하는 송달료는 1,200원입니다. 그럼 36,600원만 추가한다고 하면 실제 은행 계좌 4군데를 압류하는 총 비용은 65,2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간단한 채권 압류를 신청하는데 법무사에서 법원에 들어가는 실제 수수료를 빼고 법무사 보수료만 160만원 넘게 청구했다는 겁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도 말이죠. 너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때 제가 생각하는 법무사의 합리적인 비용은 25만원에서 3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통해서 채권 압류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 50만원에서 60만원 이상씩 주고 의뢰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등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받기 전 부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 가압류도 많이 하시죠. 자,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실제 비용은 한 필지 기준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보증보험을 다 합해봐야 15만원 이하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통해서 100만원 이상씩 주고 채무자 부동산의 가압류를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결제받을 거래처나 은행 계좌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현금공탁을 제외하고 실제 법비용만 말씀드리면 제3채무자 3군데 기준으로 10만원도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법적 절차 중에 재산 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있죠. 이 두 가지의 법조치 비용은 똑같습니다. 인지대 1,000원, 송달료 51,000원입니다. 그럼 6만원도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법조치도 5배, 10배 이상 법무 비용을 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아 비용입니다. 얼마 전 채권자분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합의가 돼서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한 부분을 치하하려고 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압류한 곳은 총 7군데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 치하 비용으로 53만 원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자,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고 치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3채무자 한 군데당 5,1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7군데라고 하면 실제 비용은 35,700원이겠죠. 그렇게 되면 법무사 수고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하 비용은 많이 잡아도 1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치하 비용도 5배 이상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법조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때 인지대 가격이 10%가량 할인된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현재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을 아직도 채권자, 즉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법무사가 정말 많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계시거나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 몇 가지의 실제 비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신용정보회사와 출심 업무를 21년째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법적 절차 비용은 이렇습니다. 자,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각 신청 사건에 실제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에서 20만원 안팎의 법무사 비용 정도만 청구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법무사 비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상담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신청을 잘못하면 법원의 보정 등을 몇 차례씩 받고 신청 절차가 지연돼서 자신의 권리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은 많은 법률 지식과 절차, 경험 등을 대신해주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일반인 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겠죠. 평생을 살면서 내 손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채권 압류 신청서를 수백, 수천 번을 작성해 보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법률 절차를 업으로 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법무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절차들은 소송같이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판결이나 집행 권한을 받고 나서 채권자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것도 그 상대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할 때 계속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불만이 터져나와서 그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대다수의 법무사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시대에 갇혀 계시는 법무사 사무실 분들은 꼭 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비용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건 그냥 제가 말을 안 해도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전부 공개된 비용과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법무사 사무실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법원 주변은 너무 기득권을 주장하고 암암리에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공개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일반인들과 그리고 힘들게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손잡고 투명하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성장을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정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로 상생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